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발표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3일날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강남 상구와 이제 용산구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서울 전 지역이 예전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경기도 일부도 묶여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지역이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제 주요 완화 정책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규제 지역이 해제된 곳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두 해제됐고요. 이 규제 해제된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도 같이 해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최대 3년까지 적용이 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12억 이상은 불가능했었지만 이제 12억 이상도 가능하게 됐고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과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부분들도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묶여 있어 갖고 이제 그동안 규제를 받았다면은 서울 지역의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해제되었고요. 시행 시점은 23년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10년 동안은 전매를 제한을 했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3년까지 이제 전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까지 전매 제한을 규정을 받게 되고요. 예를 들면 강남 상구와 용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 1년 동안의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10년까지도 받았던 전매 제한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시행 예정이고요. 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었다면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 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급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12억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중도금 대출이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도 폐지가 됐고요. 3월 달에 시행 예정이고 대출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분양가라고 해서 분양가가 9억이 초과됐을 때 특별 공급이 불가였지만 이제 이런 특별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 이제 노부모 공양에 관련된 이런 이제 특별 공급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개정되면서 2월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했다면은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됐고요. 이 부분도 이제 시행일 이전의 당첨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만 가능했다면은 그런 무주택 요건은 폐지가 됐고요. 그 시행은 2월 달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금 관련해 갖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일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 지역일 때와 이제 비규제 지역 이제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취득세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2주택일 경우에는 8%, 3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12%의 중과세율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해제가 되면서 2주택 같은 경우 1에서 3%의 이제 취득세가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6%, 이제 비조정은 4%까지 이제 많이 다운돼 갖고 취득세가 낮춰진 걸 보실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중과세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해제 지역들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4년 5월 말까지 이제 유예를 해갖고 이제 중과세를 배제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은 23년 7월에 이제 세제 개편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과세 부분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을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다면 일반 세율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될 거고,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 시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의 이제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데, 해제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 아직 규제 사항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를 했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은,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부터는 실거주 요건은 없어지고 2년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은 미적용이 되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이제 1주택은 최대 80%까지 적용이 될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 의무가 무조건 있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증빙 자료까지도 추가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6억 이하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2년 실거주에서 보유 요건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에 이제 실거주 요건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헷갈리시기도 할 거고요. 다음처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의 규제 지역이었으면은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어도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 이제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고요. 취득 시점의 비규제 지역이었지만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으면은 이제 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아도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대출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건데요. 규제 지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했었고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해제되면서 이제 전입 의무는 없어졌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세대당 한 건의 중도금 대출이 됐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처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규제가 좀 완화돼 갖고 2년까지 늘려줘 갖고 현행에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해제가 되면서는 이제 처분 조건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조정 지역일 때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기존 주택에 대한 이제 서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그 서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V 요건 같은 경우에도 1주택 같은 경우에 40%에서 50%, 그리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해제되면서 무주택 같은 경우 70%, 1주택 이상은 60%에 대한 LTV 요건을 받게 되고요. DSR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관계없이 대출액이 2억이 넘어가면은 규제를 40%를 받는 거는 이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됐다고 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가가 6억인 경우에 이제 금리 5.5%, 뭐 연봉 8천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LTV가 뭐 80%까지 나와갖고 4억 8천까지 받을 수 있으면은 DSR 같은 경우는 5억까지 이제 거의 40% 맞추면 5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LTV 요건에 막혀서 4억 8천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6억에서 9억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연봉 수준은 같게 돼 있고요. LTV 같은 경우 6억까지 측정이 돼 있지만 DS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봉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4억 7천, 40%이 정도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높아져도 대출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랑 조정지역 이런 이제 규제 지역들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안에는 이 남은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가 돼서 모두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아직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안 시켰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인정한 곳입니다. 입지가 좋고 앞으로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대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DSR 부분이 아직 완화가 되지 않아 갖고 대출 부분도 뭐 많은 완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DSR 기준도 좀 많이 상향시켜 주게 된다면은 부동산 거래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남 상구 외에 이제 용산 이런 부분들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크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화 정책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완화 정책들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과 적용해서 이제 좋은 정보와 좋은 자료로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